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이렇게 늦게 불규칙적으로 올리는데도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또 봐주시고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스포티파이로도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란에 보시면 대본도 항상 제공하고 있으니까 대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의 건강관리입니다. 사실 건강관리라는 주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제가 건강한 삶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뭐 건강한 삶을 다 지키진 못해도 또 좋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시도해보기도 하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건강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몸에 좋은 무언가가 탁 나타나면 순식간에 사람들한테 다 퍼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건강한 삶의 방식을 실천해 보다가 이게 좋은 것 같다 하면 계속 이어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없다 싶으면 금방 버려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건강관리도 유행처럼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보다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뭘로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를 제일 많이 하는가 생각해보면 보디빌딩식 운동, 그런 것들을 하는 피트니스 운동인 것 같아요. 막 무거운 덤벨, 바벨 이런 거 드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당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근육이 커지고 또 근육 운동을 좀 해줘야 몸이 건강해진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젊은 사람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정말 헬스장에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헬스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부터 연세 많은 분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오신대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운동을 꼽아라 하면 저는 달리기인 것 같아요. 달리기는 일단 신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싼 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유행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했을 텐데 되게 유명한 연예인 박보검 아시죠? 박보검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말 다양한 연예인들이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해볼래 하면서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기 산업도 막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원래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알려주던 유튜버들도 이제는 달리기를 하는 유튜버로 또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달리기가 지금은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올해 11월에 또 10km 달리기 대회를 나가는데 그 대회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 신청을 받고 랜덤으로 추첨해서 이제 뽑았대요, 사람을. 그래서 저는 운 좋게 됐는데 제 친구들 중에는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 그게 지금 달리기인 것 같고요. 달리기가 있기 직전에 좀 인기가 많아졌었던 것들은 등산,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산이 진짜 많아요. 물론 한국보다 산이 많은 곳도 있겠지만 한국의 산의 특징은 도시 근처에 있어요. 도시 근처에 있고 웬만한 산은 어떤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산에 가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 보니까 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등산 용품 이런 게 또 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런 거를 또 SNS에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산이 또 한동안 인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 못지않게 또 인기 많았던 게 수영인 것 같은데, 수영은 일단 이게 벗어야 되잖아요. 저처럼 살이 쪄 있으면 수영은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조만간 해볼까 합니다. 하고 싶어요. 등산, 달리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운동이잖아요. 힘들지 않은 조금 여유로운 운동을 찾는 분들은 골프를 많이 해요. 연세가 50대, 60대에 넘어가면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을 거예요. 물론 골프가 운동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쉴 때도 풀밭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다고 해요. 집에 앉아서 TV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좋겠죠. 골프도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단을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엄청 유행하고 있는 식단이 있어요. 바로 저속 노화 식단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늙어가는 걸 노화라고 부르는데 그 속도가 빨라지면은 빨리 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느리게 바꿔보자 하는 그런 식단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 얘기하면서 유명해진 이야기인데 그 식단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하얀색 쌀밥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대요. 근데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반복되고 너무 많아지면 이제 몸이 빨리 늙게 되는 거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흰쌀밥을 콩밥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콩밥, 현미밥, 그 중에서도 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렌틸 콩밥이에요. 다른 나라에도 렌틸 콩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렌틸 콩이 이제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콩밥을 먹고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단백질 먹는 양이 생각보다 부족해요. 국수 좋아하고 밥 좋아하고 그리고 뭐 더우면 냉면 먹고 라면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고기를 많이 먹기보다는 밀가루, 쌀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닭가슴살을 챙겨 먹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닭가슴살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져서 더 먹기 편하게 아예 잘라서 파는 것도 있고요. 너무 닭가슴살만 먹으면 질리니까 맛도 떡볶이 맛 닭가슴살, 스테이크 맛 닭가슴살, 감자튀김 맛 닭가슴살, 아무튼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닭가슴살이 나와요. 사람들 닭가슴살 요즘 정말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당을 줄이는 거예요. 설탕을 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콤한 게 먹고 싶어도 제로 콜라 이런 거, 다이어트 콜라 이런 것들을 먹고요. 그리고 음료수 같은 거에는 이제는 설탕이 들어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산대요. 되게 신기하죠. 당을 최대한 안 먹는 방식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 식단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워낙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뭐 떡볶이, 뭐 불고기,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정말 많이 먹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걸 줄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속노화 식단이랑 뭐 비슷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샌드위치, 샐러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샐러드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야채 같은 게 빨리 상하고 하니까 밖에서 사 먹으려고 서브웨이나 어떤 샐러디 이런 야채를 파는 가게들에서 많이들 사 먹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식단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살을 빼기 위해서 최근에 닭가슴살 많이 먹고 있고, 닭가슴살도 사실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좀 늘렸고요. 쌀밥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강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죠. 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운동하고 있고요. 산책도 많이 하고요.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명상을 하는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뭐 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눈을 감고서 그냥 명상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내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SNS를 하면서 밖에서 힘들고 정신없고 이랬던 것들을 좀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SNS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요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수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수면은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수면 관리가 정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급적 7시간 이상은 자려고 하는데 못 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만 봐도 6시간 조금 넘게 자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6시간, 7시간 요 정도? 8시간 이상 자는 경우는 직장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 다 포함해서 일하고 끝나고 돌아오면은 한 8시, 9시 될 텐데 뭐 그때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일찍 돌아와도 밥 먹고 나면 어쨌든 9시 되는 건 똑같죠. 거기서 자기 개발 조금 하고 집안일 하고 이러면 뭐 10시, 11시 되니까 그때 잠깐 앉아서 핸드폰하고 컴퓨터 하다가 잠깐 잠들면 또 12시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 반, 7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면은 정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한국은 불면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SNS를 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점인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막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몸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요. 그리고 요 몸 속 들여다보는 내시경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하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내시경 정도는 아주 돈을 조금만 내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무료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은 다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2년에 한 번을 나누는 게 짝수 년도에 태어났냐 홀수 년도에 태어났냐 이걸로 정해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홀수 년도잖아요. 그러니까 홀수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무료예요. 그리고 짝수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내년에 건강검진 받으면 무료겠죠. 그래서 저도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 정보 같은 걸 얻어서 또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건강 정보를 제일 많이 얻는 건 유튜브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유튜브를 정말 많이 해서 의사들이 하는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위한 어떤 정보 같은 걸 주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이게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으니까 부정확한 잘못된 정보도 진짜 많아요. 저도 어디서 뭔가를 들으면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기 하는 거 없나 하고 또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챗 GPT한테도 물어봐요. 야,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야, 이거 좋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예능 TV 프로그램에도 한국은 건강 예능이 따로 있어요. 건강 관리 정보만 주는 TV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출연해서 막 알려줘요. 물론 이 정보는 의사 선생님 개인의 생각인 것도 진짜 많고 안 좋은 정보도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걸러서 들어야 하지만 어쨌든 건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국엔 정말 많다는 거.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잘 작동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래 살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일본 정도 제외하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저는 뭘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시작한 지는 좀 됐지만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2달 된 것 같아요. 달리기를 그래도 못해도 주에 3번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식단도 최근에 신경 써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도시락 하다가 중간에 막 라면 먹고 막 치킨 먹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내년에 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또 이렇게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뭐 특별한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 관리에 유행이 있다는 사실이 좀 어떻게 신기하신가요? 여러분의 나라에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지키고 있는 루틴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짧더라도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추천해주세요. 그럼 안녕.